2015년 당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바이아웃 거래로 평가받았던 홈플러스 인수가 9년 만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총 7조 2천억 원 규모였던 이 거래는 당시에는 성공적인 거래로 보였지만 이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투자자들이 심각한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 2위 대형 할인마트인 홈플러스는 전국에 2만 명이 넘는 임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어쩌다 법정 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국내 1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이번 사태에서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플러스의 몰락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홈플러스는 1997년 삼성물산의 유통사업부로 출발했습니다. 대구에 1호점을 열었지만 곧바로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경영난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1999년 영국의 대형 유통기업 테스코가 홈플러스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테스코의 경영 아래 홈플러스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01년 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 2008년에는 이랜드의 홈에버, 과거 까르푸를 인수하며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분위기가 바뀝니다. 테스코 본사는 유럽 시장에서 실적 악화를 겪으며 해외 사업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성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결국 테스코는 2015년 홈플러스를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홈플러스 매각에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비맥주 인수로 성공을 거둔 KKR과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했지만 국민연금 지지를 받은 MBK 파트너스가 최종적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국내 투자업계에서 국민연금의 위상은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찰 전에 국민연금을 끌어들인 후보가 있다면 게임은 끝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는 LBO 즉 레버리지드 바이아웃 차입 매수 전략을 활용합니다. 이는 SPC 즉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이 SPC가 인수 대상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차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당시 MBK는 SPC를 거치지 않고 홈플러스가 직접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현재는 규제가 강화되어 이러한 인수합병 방식이 많이 까다로워졌지만 당시에는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키고 MBK가 자기 자본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홈플러스를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MBK는 인수 직후 홈플러스 점포를 매각한 후 다시 임차하는 세일앤리스백 전략을 실행합니다. 이를 통해 차입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확보했지만 홈플러스는 이후 매년 수천억 원의 임차료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대형마트 업계는 위기를 맞았고 여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홈플러스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금리까지 폭등하면서 2023년에는 무려 5,743억 원의 단기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MBK는 2021년부터 홈플러스 인수자를 찾았지만 실패하였고 작년에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슈퍼마켓 사업을 분할 매각하려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지난 2월 28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요 신용등급 하락 원인으로 이익 창출력 약화, 현금 창출력 대비 과중한 재무 부담, 실적 개선 전망 불투명을 꼽았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A3- 등급은 사실상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단위의 부채 차환을 앞둔 홈플러스 운영에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워크아웃 즉 채권단과의 협의 없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홈플러스의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사업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채무는 법원의 감독 아래 동결되며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승인 없이 주요 자산 매각이나 새로운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MBK가 채무 감면과 상환 연기 가능성을 노리고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현재 약 4조 7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부채는 약 2조 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회계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지만 대형마트 사업 특성상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이 많고 점포를 매각할 경우 임직원 2만여 명의 일자리와 영업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단순한 자산 대비 부채 비율만으로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일시적으로 가전과 식품 등 여러 협력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작년 TMF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일어난 일이기에 공급업체들의 불안감은 더욱 폭증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MBK가 기업회생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금융채권에 대한 변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상거래 채권만 조속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메리츠그룹은 지난해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될 당시 다른 금융기관들이 외면한 상황에서도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메리츠그룹의 대출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물론 메리츠는 홈플러스의 선순위 담보 채권자로서 부동산 자산을 처분할 경우 대출 전부 또는 상당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핵심 채권단으로서 회생계획 협상에 참여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채무 감면 또는 상한 일정 조정과 같은 고통 분담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또한 존재합니다. 사실 유통업계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홈플러스의 자금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협력업체들 사이에서도 결제 지연 사례가 발생했고 홈플러스가 일부 납품업체에 대금을 후불 지급하며 지연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MBK가 이번 사건을 사전에 예측하고 기업회생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사업 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2015년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국민연금은 RCPS 상한전환 우선주 5,800억 원, 포통주 300억 원 등 약 6,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일부 배당을 통해 3,100억 원을 회수했으나 미지급 이자가 누적되며 현재 약 1조 1천억 원의 미회수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국민연금이 투자금을 전액 회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가장 성공적인 국내 인수합병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오비맥주 투자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국민연금이 술이나 담배와 같은 사행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홈플러스 사례에서는 공공성과 안정성보다 단기적인 수익성을 우선시하였고 결국 기금 손실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투자 유치를 위해 국민연금에게 홈플러스 인수 후 가치를 극대화할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MBK가 제시한 전략이 왜 실패했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와 협력하는 방식에서 보다 장기적인 검토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MBK는 고려하연 경영권 인수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 사태에서 드러난 운영 능력과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MBK가 대형 제조업체인 고려아연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론스타 등 외국계 사모펀드가 부실에 빠진 국내 알짜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면서 한국에서도 기업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투자기구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국내 사모펀드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사모펀드는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펀드보다 높은 자율성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사모펀드는 이를 악용하여 단기적인 재무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공격적인 금융 구조를 활용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법정 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단순한 재무적 구조 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유통업 경영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조업 기반의 장기적 경영 전략이 필수적인 고려아연을 과연 MBK가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단기적인 자산 유동화 전략이 아닌 기술 개발과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필요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머선 디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